2007년 1월 핀란드 수도 헬싱키예요. 그해 핀란드 사람 100명 중 4명의 월급이 한 회사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노키아 GDP의 4%, 수출의 20%한 기업이 한 나라를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6년 뒤 핀란드 GDP는 무너졌고 회복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자, 오늘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3월 수출 861억 달러.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중 반도체가 328억 달러, 플러스 151.4%, 역시 사상 첫 300억 돌파예요. 한국 전체 수출의 38%가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왔어요. 와, 역대급 기록. 뉴스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헬싱키 2007년 1월이 떠올랐어요. 이건 호재가 아니라 경고장일 수 있거든요. 오늘의 병명은 이겁니다. 단일 작물 경제. 3월 한국 수출 861.3억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48.3%, 무역 흑자 14개월 연속. 그중 반도체가 328.3억 달러, 2.5배 뛰었어요. DDR4 스팟 가격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어요. DDR4 16기가비트 칩은 2025년 들어 서너 배, 일부 보도는 18배까지 폭등했다고 전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128기가비트 MLC 고정 거래가도 전년 대비 플러스 452%, 약 5.5배에 치솟았습니다. HBM, 고대역 폭 메모리가 AI 데이터 센터로 팔려나가면서 가격이 폭발했거든요. 수출 효자 확실합니다. 환율이 1,510원이니 달러로 받으면 원화 환산액도 사상 최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합계가 코스피 전체의 약 40%대, 3월 중순엔 43%까지 찍었어요. 뉴스는 여기서 끝나요. 반도체가 살려냈다. 기록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도체를 빼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2026년 3월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4월은 내수, 수출 동반 위축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수출 경쟁력 분석을 보면요. 철강, 기계는 품목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라고 적혀 있어요. 자동차는 미국 관세 여파에도 가격 깎아서 버텨다는 표현. 화학은 부진 조선만 LNG선으로 나홀로 플러스 8.6%. 정리하면 이래요. 반도체 수출 플러스 151%가 전체 수출 플러스 48%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9개 업종이 함께 끌어당긴 게 아니라 반도체 하나가 혼자 들어올린 숫자. 시청자분 월급이 어느 업종에 연결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반도체가 아니라면 지금 나오는 경기 숫자는 당신 지갑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한 발로 서 있는 거인입니다. 거인이 키가 클수록 좋잖아요. 높이 보니까, 멀리 보니까 반도체가 코스피를 5300선까지 올려놨어요. 거인 키가 쑥 자랐죠. 근데 발이 한 발이에요. 반도체가 비트라면 이 거인은 버틸 게 없어요. 실제로 지난 이틀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 레버리지 ETF, 티커 코루, 4월 2일 마이너스 14.47%, 4월 3일 마이너스 7.23%, 이틀간 자금이 약 21% 빠졌어요. 수출 사상 최대 기록이 나온 바로 그 주예요. 외국인이 기록을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기록을 빌미로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섹터 히트맵을 보면요. 4월 4일 기준 강세 섹터는 딱 3개예요. 한국 반도체, 한국 에너지, 한국 원자재 유가 100달러 수혜주 묶음이죠. 나머지 12개 섹터는 전부 중립 아니면 약세.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요. 외발 거인이 유가 100달러라는 바람 위에 서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반대편 얘기도 한번 듣고 가요. 한국은 핀란드랑 달라요.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배터리, 레거시 산업이 핀란드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레거시가 지금 동시에 약해지고 있어요. 한국은행 경쟁력 리포트에서 철강, 기계, 화학은 약화, 자동차는 가격 깎아 버티는 중이라고 나와요. 레거시가 두꺼운 건 맞는데 두께가 빠르게 얇아지는 중인 거죠. 방패가 얇아지는 속도보다 반도체 창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레거시가 있으면서도 집중도가 커지는 건 더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아까 꺼낸 노키아 이야기로 돌아가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핀란드는 행복했어요. 노키아가 전 세계 휴대폰을 먹었거든요. GDP의 4%, 수출의 20%, 경상수지 흑자의 7%. 그런데 2007년 6월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합니다. 노키아는 처음엔 무시했어요. 저게 뭐 대단하냐며. 6년 뒤 노키아 휴대폰 사업은 팔려나갔고요. 핀란드 GDP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딱 10년 걸렸어요. 공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10년 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에서 2012년 유로존 위기, 2014년 러시아 제재도 겹쳤어요. 100% 노키아 탓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경제가 수출 20%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복합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사라진다는 점, 이게 우리가 가져갈 교훈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는 그때 핀란드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답 거의 2배 높아요. 반도체는 지금 한국 전체 수출의 38%, 역대 최고치입니다. 핀란드 노키아 20%의 거의 2배, 그리고 코스피 시총의 40%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 두 회사에서 나와요. 두 회사면 다행 아닌가? 싶으시겠지만요. 두 회사가 파는 제품이 같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동일한 사이클, 동일한 수요처, 엔비디아 한 고객이 주문을 바꾸면 두 회사가 동시에 흔들려요. 여기서 반드시 한 수 앞을 읽어야 해요. HBM의 최대 고객, 엔비디아, HBM 시장 점유율, 작년 2분기와 3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2분기엔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였어요. 그런데 3분기엔 SK 53%, 삼성 35%, 마이크론 11%, 삼성이 17에서 35로 2배 넘게 역전했어요. 엔비디아의 HBM3 이퀄 테스트를 드디어 통과했거든요. 자, 여기서 숫자 두 개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UBS는 HBM4 다음 세대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의 70% 먹을 거라고 봐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이 30% 넘게 치고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두 전망이 같이 맞을 순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 회사가 동시에 대규모 증설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삼성은 2026년 HBM 생산 능력을 50% 확대한다고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도 인프라 투자를 4배 늘렸어요.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한편에선 HBM3 이 2026년 가격 플러스 20% 인상하겠다고 공지했어요. 다른 한편에선 카운터포인트가 2026년 공급 과잉 진입, 가격 마이너스 10% 예상이라고 경고해요. 같은 시장에 대해 상승 전망과 하락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변동성이 폭발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이에요.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에서 고객으로 넘어가는 변곡점, 반도체 수출 금액은 한동안 숫자에 안 보이다가 기업 영업이익에서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한 분기 뒤 주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플러스 151%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피크 근처의 풍경일 가능성을 먼저 보는 거예요. 확률을 점쟁이처럼 찍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어느 쪽이 더 유력해 보이는지를 데이터 신호로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A, HBM 수요가 공급을 이긴다. 소수 신호. 엔비디아 다음 세대 루빈 칩 수요 폭증. HBM 434 증설분. 흡수. 코스피 5,500에서 6,000. 뒷받침 신호 2026년 HBM3 이 가격 플러스 20% 인상 공지. 엔비디아 HBM4 선수금 지불. 시나리오 B의 공급 과잉이 먼저 온다. 더 유력. 3사 동시 증설 경쟁. HBM 가격 10에서 15% 하락. 수익성 악화. 코스피 4,500에서 4,800 조정. 뒷받침 신호 카운터포인트 공급 과잉 경고. 삼성 HBM4 선제 추하로 엔비디아 가격 협상력 확보. 코르 ETF 이틀 마이너스 21% 자금 유출. 왜 B 시나리오 쪽이 더 유력해 보이냐면요.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서 질서 있는 증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질서 있다 세 회사가 다 증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삼성, SK, 마이크론 모두 캐펙스를 동시에 늘리는 국면이에요. 거인의 체크업, 3부위 점검 처방 전. 첫째, 심장의 포트폴리오 반도체 비중 점검. 본인 주식 계좌 열어서 반도체 장비 합계 비중을 세어보세요.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같은 ETF도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40% 넘으면 거인이 당신 계좌에도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둘째, 팔다리. 반도체 바깥, 그리고 반도체의 2차 효과 사슬. 먼저 반도체 바깥, 조선, LNG선 플러스 8.6%, 에너지와 원자재, 유가 100달러 수혜. 이 두 축이 반도체 조정 시 체중을 분산해줄 팔다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2차 효과 사슬을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호황은 주식만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흘러갑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480조 원을 평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쏟아붓고 있어요. 용인 처인구 땅값 작년 1분기 상승률 플러스 1.26%, 전국 2위 강남구 바로 다음이었어요. 반도체가 꺾이면 이 2차 사슬도 같이 흔들립니다. 평택, 용인 부동산, 반도체 장비주, 건설 수주 이 세 개도 함께 보셔야 해요. 셋째, 균형 HBM 4변곡점 일정표 지켜보기.
2분기 안에 삼성전자의 HBM4 엔비디아 공급 계약 최종 발표 여부, UBS 70% 전망이 맞는지, 카운터포인트 30% 전망이 맞는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분기 HBM 매출 런레이트가 8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는지, 이 세 이벤트가 단일 작물 경제에 봄이 오는지, 태풍이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경제처방전 진단서 넘버 007 환자. 한국경제. 주요 증상 3월 수출 861억 달러, 반도체 비중 38%, 역대 최고치, 진단 단일 작물 경제. 위험도 하인 2007 핀란드 대비 의존도 거의 2배, 처방. 심장 포트폴리오 반도체 비중 40% 상한선 8다리. 반도체 바깥 조선, 에너지 플러스 2차 사슬 평택, 용인 부동산, 장비주 관찰, 균형 HBM 4 변곡점, 2분기 엔비디아 계약 플러스 마이크론 분기 매출 주시. 기록은 항상 끝나는 지점에서 가장 크게 빛나요. 핀란드 사람들도 2007년 1월엔 노키아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플러스 151%는 거인의 키가 최고로 자란 순간의 사진일 수 있어요. 거인을 사랑하되 한 발인지 두 발인지는 확인하셔야 해요. 다음 진단에서 뵙겠습니다. 경제 처방전, 진단하고 처방합니다.